이런 분들이 딱 그래요. 이렇게 가 작거나 위치가 내려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작고 짧고 후퇴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주름이나 처짐이 생기기가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민호성형외과 윤민호 원장입니다. 주름이 잘 발생하는 얼굴 구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어릴 때부터 주름이 잘 생기는데요, 광대와 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내가 주름이 잘 생기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아마 고민인 부위가 있으실 텐데 그것도 오늘 내 얼굴 구조가 어떤지를 거울을 보고 확인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어떤 걸 봤을 때 바로 효과가 나오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광대는 작고 위치가 낮으며 후퇴해 있을수록, 턱은 아래턱이 작거나 짧고 후퇴해 있을수록 주름이 잘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작다, 낮다, 짧다 하는 말이 주관적일 수가 있어서 성형외과 전문의인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 영상을 틀어놓고 거울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먼저 광대부터 보겠습니다. 광대가 작은지 큰지를 확인하려면요, 정면에서 봤을 때 관자놀이 부위의 폭과 비교해서 광대뼈가 얼마나 돌출되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기서 관자놀이 폭보다 광대뼈가 바깥으로 돌출된 정도가 크면 넓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돌출이 적거나 두상과 비슷한 선이면 좁다, 작다라고 봅니다. 한국 성인 여성 기준 광대뼈 폭이 약 13에서 14cm 이상이면 넓은 편, 12cm 이하면 좁은 편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또 이 그림처럼 측면 사진을 찍었을 때 눈동자의 각막이 가장 튀어나온 점에서 수직선을 아래로 그었을 때 그 선보다 가장 돌출된 광대 부위가 앞에 위치하면 광대뼈가 돌출되었다고 하고요, 수직선 뒤에 위치하면 후퇴되어 있다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광대뼈의 위치가 낮은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얼굴에서 가장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부위인 양쪽 광대뼈를 잇는 선을 긋고 이 선이 눈보다 콧볼 쪽에 가깝게 위치하면 광대뼈가 낮다고 구분할 수 있어요. 턱 같은 경우는 상안면, 중안면, 하안면의 비율로 알 수가 있습니다. 상안면은 헤어라인부터 미간까지, 중안면은 미간부터 코끝까지, 하안면은 코끝부터 턱끝까지를 가리키는데요. 이 세 부위의 비율이 1:1:1이면 이상적인 얼굴 비율이라고 했었는데요. 동안 이미지를 선호하는 최근에는 1:1:0.8 정도를 이상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하안면의 비율이 0.8보다 작으면 턱이 짧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분들의 특징도 그래요. 이렇게 광대가 작으신 경우 팔자주름이 생겼고요, 이렇게 아래턱이 작으셔서 입가에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기셨죠. 이런 얼굴 구조를 가진 환자분들은 보통 팔자주름이 너무 심해요. 심술보나 불뚝살, 마리오네트가 너무 심해서 할머니처럼 보여요 라고들 많이 하십니다. 이게 다 광대, 아래턱 등 얼굴 구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도 주름이 잘 생기는 피부라고 할 때 턱과 광대 둘 다 말한 것들 중 하나가 작다라는 기준이었어요. 이건 건물 지을 때랑 비슷한데요, 안에 철근이 적게 들어가면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뼈가 작으면 그 위에 피부나 근육 등의 무게를 버티지 못해서 남들보다 일찍 주름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턱과 광대뼈를 봐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매일 많은 분들을 보다 보니 어떤 게 고민인지 말씀 안 하셔도 들어오자마자 뭐일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얼굴 구조별로 주름이 생기는 부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보이는 게 좀 괴로웠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제게 말하는 고민 부위가 얼굴별로 정해져 있다는 거니까요. 근데 저도 성형을 12년 하면서 이게 얼굴 구조라는 게 꼭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1:1:0.8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걸 그대로 맞춘다고 해서 다 예뻐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덜 예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성형을 할 때 어떤 정답에 가까운 얼굴을 만들어야지 보다는 이분의 매력이 어디인지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보통 부위별로 고민하시는 걸 알려드리면 내 매력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부위별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광대뼈가 작거나 광대뼈의 위치가 낮은 분들은 대부분 팔자주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광대뼈가 작다 보니까 중안면부 지방들이 팔자 위로 모이게 되면서 팔자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래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턱이 작거나 짧고 후퇴되어 있으면 아래턱이 입가에 있는 피부와 지방을 못 버티는데요, 이때 턱선 입가의 피부와 지방이 처져 내려오면서 마리오네트 주름을 만듭니다. 이 주름은 아래턱 크기가 작고 지지력이 약할수록 더 깊고 길게 나타나게 되죠. 특히나 안면 윤곽 수술이나 양악 수술을 받은 분들은 광대뼈랑 아래턱 크기가 작아서 팔자주름, 마리오네트 주름 다 고민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내 얼굴 구조에 따라서 어디에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에 맞게 보통 어떤 시술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름은 광대뼈와 아래턱이 작아서 생기는데요. 얼굴뼈는 타고나기를 작게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의해서 점점 흡수되어 작아지게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현재 기술로는 흡수되어 작아진 뼈를 다시 자라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술이 발전되는 걸 바라지 않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나이가 들면서 얼굴뼈가 작아지면서 나오는 매력이 다르거든요. 물론 이 뼈가 너무 작아져서 피부 처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피부와 연부 조직을 다시 올려주면서 매력적이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고혹적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예요. 보통 이렇게 뼈가 많이 줄어들면서 처짐이 생기는 분들에게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 처짐이 심하지 않은 경우 실 리프팅으로 간단하게 중안면부와 턱선 라인의 처진 피부와 연부 조직을 끌어올리고 팔자주름과 마리오네트 라인, 심술보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 처짐과 주름이 많이 진행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피부가 많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실 리프팅을 해도 리프팅한 부위가 운다거나 리프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안면거상, 목거상 수술을 통해서 스마스층을 당겨 올리고 남는 피부를 절제해서 드라마틱한 리프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프팅하면서 추가로 작은 턱뼈도 개선할 수 있는데요. 턱 끝에 실리콘 보형물이나 필러를 넣어서 좀 더 턱을 크게 만들고 또 앞으로 전진시켜 심수보 처짐과 마리오네트 주름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자신의 얼굴 골격에 대한 이해 없이 일단 꺼진 부위에 필러나 지방 이식으로 볼륨만 채워 넣어야지 하는 건 일시적으로만 펴지는 거지, 오히려 나중에는 볼륨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서 처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처짐이 심해지면 주름은 당연히 더 깊어지고요. 그래서 신경 쓰이는 주름이 있다면 이 주름이 어떻게 생긴 주름인지를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에 맞는 해결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 시술이든 수술이든요. 오늘은 이렇게 얼굴의 구조적 원인에 따른 처짐으로 인한 주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그에 맞는 시술, 수술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과 오늘은 내 피부와 내 얼굴 골격이 어떤지를 봤는데요. 이런 건 시술이나 수술 외에 스스로 고치기는 어렵고요. 그냥 내가 어떻다는 정도만 확인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말고 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에요. 이건 고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아시고 생활 습관만 바꿔도 몇 년은 젊어질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까지 꼭 집중해주세요. 다음 영상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됩니다. 저는 윤민호 원장이었고요. 저는 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